수명 재판관이셨던 정영식 재판관께서 쟁점 정리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예, 먼저 청구인 측에 지난 2차 준비기일에서 소추 의결서에 기재된 소추 사실은 그대로 유지하되 이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행위가 내란죄 등 형법상의 범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을 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그 이후에 청구인 측에서 2025년 1월 13일자 쟁점사항 특정 등 재판부의 성명사항에 대한 답변 이의를 통해 입장을 최종 정리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청구인 측이 주장한 소추 사유 중 법조인 체포 지시 행위에 관련한 부분은 청구인 측에서 별도의 소추 사유로 주장한다는 의견을 밝히셨고 구체적 헌법 법률 위반 내용을 25년 1월 13일자 쟁점 사항의 특정 등 재판부 성명 사항에 대한 답변 이의로 제출하셨죠? 예.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현직 법관에 대한 체포 및 구금 지시 부분은 우선 사법관의 독립을 보장하는 권력분리 원칙에 반하고 법치주의 원칙에도 위반된다는 것이 저희 주장입니다. 그리고 법관의 신분 보장에 관한 헌법 규정도 두고 있는데 그 부분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 저희들의 주장이고요. 그리고 헌법 12조 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장주의도 위반했다는 것이 저희 당연한 전제 주장입니다. 이상 요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럼 적법 요건과 관련해서 피청구인 측에서 지난 준비기일에 이 사건 탄핵소추가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 절차 누락,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탄핵소추권 남용, 보호이익 결여를 이유로 부적부하다는 의견을 밝히셨습니다. 그 이후에 제출한 2025년 1월 14일자 답변서 2 및 답변서 3에서 이 사건 계엄 선포 행위는 고도의 통치 행위에 해당해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 그리고 탄핵 심판 대상에서 내란죄 부분을 빼면 탄핵 소추의 의결 정석수를 충족하지 못했을 것이므로 탄핵 소추가 부적법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다만 지금 그 내란죄 철회 부분에 대해서 그 성명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소추 의결서 양도하시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변론을 하셨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서면으로 제출된 바가 없어서 그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 서면으로 지금 제출받은 바가 없습니다. 동료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 아니 성명사항에 대한 답변 이에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청구인 측에서 낸 부분에서. 오늘 오늘 청구인 쪽, 소추인 쪽에서 말씀하신 네. 이 변론관에서 말씀하신 저기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셨는데 저 내용이 이제 그 소추 의결서 중에서 내용을 이제 추린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게 이제 정확하게 정리된 서면으로 정리가 한테 주셔야 저희가 이렇게 방어권 행사를 하는데 정확하게 이게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한 서면을 하나 제출을 해주시면 저희가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냐고 지금은 말씀 약간 추상적인 점이 있어서 그 소추 사유를 이렇게 정리했다고 하는 걸 하나 제출을 해주시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참고하셔서 청구인 측에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구인 측에서는 요 지금 앞에 말씀드린 적법 요건에 대한 그 주장, 피청구인 측의 주장에 대한 답변으로 25년 1월 13일자 준비서면 1을 제출하신 거죠. 예.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피청구인 측 계엄선포 행위와 관련해서 피청구인 측은 계엄선포가 문서로 이루어졌는지 국무회의록이 작성되었는지 구체적 국무회의 개최 시각, 장소, 참석 인원 등 내용과 관련해서 행정안전부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 등을 통해서 밝히기로 하셨는데요. 아직까지 이와 같은 증거 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행안부의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서 네. 그때 국무회의가 있은 건지 그 내용, 시간, 참석자 이런 부분들을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서 증거 신청을 통해서 밝히기로 하셨는데 사실조회 신청을 아직까지 안 하고 있으셔서 네. 그 부분을 뭐
아예 아니 사실 그 문서송부 촉탁이 지금 그 저기 국무회의에 대한 문서송부 촉탁이 기존에 청구인 측에서 한 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해제에 관한 그 문건이 있고, 그래서 그 회의록 작성과 그 부서 여부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사실조회 신청을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추가로 부분을 지금 하겠습니다. 안 하시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추가로 그거- 하겠습니다. 예, 그럼 그걸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포고령과 관련해서 피청구인 측은 2025년 1월 14일자 답변서에서 이 사건 포고령은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김용현이 작성했고 피청구인이 몇 자 수정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거죠. 피청구인 측에게 묻습니다. 예. 그 지금 포고령에 대해서는 이 포고령에 대해서 이 사실조회로 사실조회로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그 부분은 김용현 장관의 증인 신청을 통해서 김용현 장관이 그 부분에 그 관련해서 증인 신문을 통해서 밝히겠다 이런 밝히겠습니다.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우선 이제 1월 14일자 답변서 3을 내시면서 네. 그 답변서에는 당시에 국방부 장관이던 김용현이 작성을 했고 네. 그리고 피청구인이 몇 자 수정을 했다 이렇게 답변하신 게 맞습니까? 네. 그다음에 그러면 피청구인 측은 이 사건 포고령이 발령되기 전에 피청구인이 포고령을 확인한 것은 맞다 그런 거죠? 그 취지는 맞는데 일부 문구를 수정하는 한도 내에서만 관여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거는 구체적인 것은 구체적인 내용은 김영은 장관 그 증인 신문을 통해서 정확히 서면에 그렇게 써져 있어서 여쭤보는 네, 겁니다. 네. 그 김영현 증인을 물어본 후에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겠다 네, 이런 그렇습니다. 취지십니까? 네, 예. 그 다음에 피청구인 측에서 쓰신 내용입니다. 이 사건 포고령은 그 표현과 달리 국회나 지방의회 정치 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이 아니라 비상계엄이 유지되는 동안 방한국가적 활동을 못하게 막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밝히셨죠. 그러면 이 사건 포고령으로 막으려고 했던 국회나 지방의회의 방한국가적인 활동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그 포고령에 관련해서는 그 지금 이 답변서에서 그 말씀드리는 것은 포고령 자체가 그 계엄 그 구체적인 포고령의 내용이라든지 구체적인 그 포고령이 작성된 거라든지 내용의 의미에 대해서는 추후에 그 증인신문이나 이걸 통해서 구체적으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서면상으로 정치 활동을 금지한 것이 아니고 네. 비상계엄이 유지되는 동안에 방한국가적인 활동을 못하게 막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서면에 기재를 하셔서 네. 그러면은 도대체 국회나 지방의회 방한국가적인 활동이라는 게 뭐냐 막으려고 했던 그거를 밝혀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포고령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은 그 자체 국회의 정상적인 활동을 제한하고자 포고령이 지금 그 포고령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서 그러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네, 이유에 대해서 예, 정리해서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군경을 이용한 국회 활동 방해 관련해서 피청구인 측에서는 국회에 군경을 투입한 이유나 경위 등에 관한 답변으로 1월 14일자로 답변서 3을 제출하셨죠. 네. 예. 그래서 피청구인이 국회에 군경을 투입하도록 지시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신다는 거고, 다만 그 목적이 국회 해산이나 기능마비는 아니었다 이런 말씀이신 네. 거죠. 그러면 그리고 또 나아가서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것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알리기 위한 것이다 는 것이죠. 병력을 네. 투입한 거. 그 병력 투입한 것은 이제 질서 유지로 그러니까 근데 예, 이제 맞습니다. 서면에는 예. 국회에 투입하는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것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알리기 위한 것이다라고 쓰셔서 그럼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것과 야당의 행태를 알리는 것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안 나와 있어서 네. 그러면 추가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보충서나 답변서에 예. 보충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써낸 내용에 네,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네, 네. 그거에 대한 설명도 네. 서면으로 보충해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이상 쟁점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 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 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 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 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 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4년, 2025년 계속해서 기대해볼 섹터는 AI입니다.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텐베고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의 수익률을 손에 쥘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